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있네요. 그 중에 이걸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33인치 커브 디스플레이가 압도적이긴 하네요. 33인치인데 웨지가 있잖아 끝에. 요거까지 해서 33인치. 안쪽 끝까지 해서. 간단하게 필요한 안내만 네, 드리겠습니다. 네, 이쪽 보시면은 연비초기화 있고요. 네. 그리고 주기와. 네. 크게 누르면은 잘 안 눌려서 터치만 살짝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그리고 비상 깜빡이는 위에 있으시고요. 네, 여기 비상 깜빡이가 상단에 있고요. 그리고 지도는 블루투스 연결해서 가시면 되시고요. 여기가 순정 내비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조석에 글러브 박스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퀵 버튼 있으세요? 화면에 보시면 퀵 버튼에 저기 살짝 회색빛 도는데 그쪽에 첫 번째 버튼 누르시면 오른쪽 글러브 박스 열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이패스는 자동으로 이 카드가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시면 되시고요. 네네. 안전운전 되세요. 일단 블루투스 자체 내비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구글 맵으로 작동을 하는데 국내에는 내비 없이 들어왔습니다. 조절 버튼은 이렇게 왼쪽에 있고요. 이렇게 벤츠처럼. 그다음에 드라이브 기어 셀렉터도 벤츠처럼 이렇게 달려있네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위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당기면 뉴트럴이고 더 뭔 기어를 넣는 느낌이긴 하다. 이게 보닛이 긴 디자인이라서 그런지 일반적인 SUV보다는 훨씬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이 드네요. 차가 뒤에서 보니까 완전 SUV 높이네. 이거는 약간 SUV 높이인데 전체적인 디자인은 거의 세단에 가깝게 CUV 느낌. 확실히 크로스오버 느낌인데 기존에 나와 있던 크로스오버랑은 또 느낌이 다른 굉장히 좀 유니크한 디자인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장르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은 듯한. 어쨌든 이 차는 럭셔리 브랜드 122년 역사를 지닌 캐딜락의 어떤 정수를 담은 전기차라고 하니까 디테일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고급스러운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실내를 딱 봐도 기존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에서 느꼈던 고급감을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놓은 느낌이 나네요. 이 메탈, 실버 메탈 느낌의 소재로 아주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마감 디테일은 정말 훌륭합니다. 럭셔리 브랜드다운 마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차의 승차감이 차종마다 좀 변별력이 있습니까? 전기차 오너로서 어떻습니까? 승차감 좀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근데 이 어떤 내연기관만큼 어떤 드라마틱하게 큰 차이는 없죠? 아무래도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이제 진동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전기차는 무게중심이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기본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주행감 자체가 타보면 이 바닥에 깔려서 가는구나. 이 차는 2.6톤 굉장히 무거운 차인데 지금 주행 질감은 그렇게 무게가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확실히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의 디자인이 남아있는데 그거를 확실히 좀 업그레이드한 느낌이에요. 요런 중앙 이 공조장치 요런 레이아웃은 에스컬레이드와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다만 이런 디테일들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캐딜락은 기본적으로 이런 고급스러운 느낌이 디테일이 있기 이게 때문에 이걸 옛날에는 우드로 처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메탈 소재로 처리를 해서 확실히 전기차다운 느낌을 물씬 풍겨주고 있네요. 그리고 요런 내비게이션 조작이나 이런 걸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기에 있는 센터 콘솔에 있는 다이얼로도 선택을 해서 다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리고 이런 디테일이 이런 게 널링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 금속 소재를 가공을 해서 표면을 질감을 부여하는 디자인인데 아주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죠.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가공인데 역시 럭셔리 브랜드다운 이런 마감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EV9하고 차체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1.5cm 더 짧고 EV9이랑? 1.5cm 짧습니다. EV9하고 차체 크기는 비슷한데 이 차는 이제 5인승으로만 나오죠. 그래서 실내 공간도 이따 한번 보겠지만 EV9은 뭐 7인승으로 세팅을 해놨고 이 차는 5인승이기 때문에 2열이 더 여유로운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디오가 AKG? AKG 오디오, 이게 하만, 이게 삼성이 인수한 브랜드, 거기서 나오는 AKG, 뭐 스피커가 19개 들어가 있어. 사운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메탈로 저렇게 커버가 되어 있는 것도 뭐 럭셔리 브랜드의 전형적인 마감 방식이죠. 인정받은 게 460. 뭐 4륜구동인데 465km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실제 주행 연비는 뭐 더 나올 수도 있죠. 지금 메인 마치가 더 나오죠. 일단 근데- 배터리 용량이 102kWh가 되니까. 근데 이제 차체 무게가 워낙 무거워서 6.6톤이나 돼서 실제 전비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주행을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리셋을 해서 주행을 하고 있으니까 왕복 주행을 한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효율은 얼마나 나오는지. 지금은 4.3 막히는 시내 구간에서 그 정도고요. 네, NCMA 배터리 NCMA 들어가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업한 멀티엄 셀즈 플랫폼이 적용이 돼 있고 NCMA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다만 무게를 좀 줄이지 못한 핸디캡 때문에 전비가 그렇게 표시가 된 것 같아요. 460km. 근데 요즘 뭐 기아에서도 EV3를 내놓으면서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450에서 500 이상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EV3도 500km로 맞춰서 나왔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근데 이 차도 뭐 전비 주행을 하면 500km 타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2.6톤의 무게감은 잘 안 느껴집니다. 지금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더 무겁고 어떻게 쫙 가라앉는 느낌일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부드러운데 너무 무거워서 운전하기 힘들다는 느낌은 안 드네요. 운전하긴 편안합니다. 네, 어드밴스드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요. 차선 이탈 이게 문제예요. 이게 유지가 안 돼? 차선 이거 안 되네. 이거 안- 된다고 안 생각했는데 안켜놨는 거. 이게 어드밴스드 크루즈 컨트롤 기능만 진입하세요. 하네요. 미국에서는 슈퍼크루즈가 적용이 된 차들만 이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기능이 같이 들어가요. 슈퍼크루즈 안에 넣어놨어요. 그 기능을. 근데 이번에는 따로 빼놓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역시 이번에도 빼놓진 않았네요. 이 국내에서 슈퍼크루즈가 안 되는 이유가 이 맵 데이터를 받아서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 외국차, 미국차 브랜드의 국내 맵 데이터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슈퍼크루즈 시력 구현이 되질 않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슈퍼크루즈는 손을 완전히 떼고 주행하는 기능이거든요. 아쉽죠. 에스컬레이드에도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이 차도 역시 없습니다. 솔직히 이걸 빼놓은 건 좀 너무 아쉽지 않나. 확실히 GM이 좀 보수적이에요. 그런 쪽에서. 이 얘도 휠베이스가 3095, 나 EV9이 3100. 휠베이스가 3m가 넘네. 굉장히 큰 차예요. 이게 작아 3m 가 보이지만 넘는데 워낙에 뒷자리가- 디자인이, 앞에 여기 대시보드가 깊네. 그리고 저 보닛도 굉장히 길어요. 네. 거의 세단에 가까운 디자인이어서 야, 그러면 앞에 본닛에 프렁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프렁크 없어요. 이렇게 넓게 그냥 뽑아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3년 전에 나온 차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왔을 뿐이지. 그 다음에 얼티엄 셀즈 플랫폼의 초기 모델이기 때문에 효율성에서 요즘 나오는 전기차만큼의 효율성을 뽑아내진 못한 것 같아요. 그 점이 좀 아쉬워요. 아마 이 다음 세대가 나온다면 훨씬 더 이제 공간도 많이 확보하고 무게도 줄이고 해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스타일 하나 끝내줍니다. 지금 옆에 지금 검은 색상하고 화이트 색상에 근데 뒤 리릭이 달리고 있는데 디자인 굉장히 독창적인 건 확실해요. 길고 낮게 뽑아놓은 굉장히 스포티한 디자인인 건 확실하고 국내 스포츠 드림만 들여놓은 이유도 그런 거. 고리 포천 고속도로 브레이크 등이 양쪽 사이드로 해서 진입하세요. 길게 쭉 뻗어 있는데 차로를 이용하세요. 저게 방향 지등을 켜면 위쪽에 잠시 후 저 방향지 시등이 위아래로 나옵니다. 방향지 시등이 특이하네요. 확실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저 후면 디자인이 굉장히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고 공이 많이 들어간 디자인입니다.
자, 오늘은 캐딜락 리릭, 캐딜락에서 나온 준대형 SUV 전기차죠. 얼티엄 세일즈 플랫폼을 사용한 첫 번째 전기차인데,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디테일이 화려합니다. 사실 이 전면 그릴이 아니에요. 그릴처럼 생겼지만 당연히 전기차이기 때문에 막혀 있는데, 예전에 이 캐딜락의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저쪽에 보이시죠? 이런 메쉬 그릴을 이렇게 그래픽 이미지로 처리를 했는데, 이게 하나의 판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판으로 쭉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캐딜락, 이게 금속 재질이 아니라 플라스틱 같은 걸로 살짝 덮여 있습니다. 덮여 있고, 가장 특이한 게 사실 이쪽에 조명이죠. 이게 데일라이트고 이게 헤드램프가 일자로 되어 있고요. 방향 지시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공을 들인 디자인이고요. 사실 저쪽 에스컬레이드와 헤드램프 디자인이, 이 수직으로 내려간 이 디자인이 원래 뭐 캐딜락의 전형적인 디자인이죠. EV9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렇죠. 뭐 캐딜락이 사실 원조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의 충전구가 이 앞쪽에 왼쪽에 있어요. 이렇게 이 캐딜락 로고를 눌러서 여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전동이네. 전동으로 열립니다. 그 다음에 닫을 때는 이 위에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닫아줍니다. 예쁘게 마감되어 있어요. 근데 뭐 사용 편의성이 뭐 앞쪽 왼쪽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이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뭐 이런 쪽이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굉장히 길어요. 이 보닛이 굉장히 길게 나왔고 거의 세단에 가까운 느낌을 줄 만큼 이 위에서 내려다 보면 보닛이 굉장히 길고, 손잡이를 손으로 싹 넣어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방식이에요. 이거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마감도 예쁘고, 그 다음에 후면 디자인 굉장히 독특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방향 지시등이 들어가 있는, 돈 많이 들어가는 디자인이거든요, 이거. 이거 뭐 그리고 이렇게 하단도 이렇게 따로. 나 깜빡이 켜서 어. 이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네. 그리고 이렇게 디테일이 굉장히 많은 디자인이에요. 그다음에 하단부 범퍼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캐딜락의 전형적인 디자인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역시 버튼을 눌러서 아주 고급스럽죠. 자, 타이어는 지금 미쉐린 들어가 있고요. 사계절용 타이어고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깔끔해요. 이런 마감들이 이제 럭셔리 브랜드임을 보여주는 거죠.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그다음에 이렇게 요건 이렇게 눌러서 들어 올리는 방식이네요. 네. 히든 스페이스가 하단도 이렇게 있고, 공간이 꽤. 공간이 뭐 여러 가지 뭐 우산이나 이런 거 수납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골프채 물론 가로로 남자 투어백이 여기엔 들어갈 것 같아요. 안쪽에는 안 들어갈 것 같고, 아주 공간이 넓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위로 크게 열리는 디자인이어서 공간 활용성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동으로 당연히 극대사 분할 시트 전동으로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 올리는 거. 들어 올리는 건 이제 수동으로 해야 되겠죠? 네, 수동입니다. 수동. 풀플랫에 가깝네요. 그렇죠. 풀플랫에 가까워서 차박 가능할 것 같아요. 차박 뭐 가능하고요. 한번 세워볼게요. 뒷자리 공간 좀 보겠습니다. 근데 좀 1억짜리 치고는 수동으로 세우는 게 좀 모양이 빠지긴 하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풍조로운 걸 막기 위한. 좋네요. 이런 이런 거 것도 다 잘 들어가 있네요. 디테일이 좀 많이 남다르네요. 이거 고급차의 디테일이고, 이거 시트 후면 디자인도 유니크하게 신경을 써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기아차 느낌이 나네요. 무릎 공간을 좀 주는 디자인이면서도 단조롭지 않게 좀 디자인을 했고, 여기 수납 공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조장치, 뒤에도 이 공조장치 이런 메탈 버튼, 널링 디자인을 넣은 요런 디테일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이고요. 있고, 이런 게 V2L이 아닌 건 좀 아쉽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고, 뒷좌석이 기대한 것만큼 뭐 드라마틱하게 넓진 않은데, 센터 터널은 거의 뭐 평평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아주 살짝 튀어나와 있긴 한데 거의 뭐 느껴지지 않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시트 각도 조절,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거 뭐 사실 큰 의미 없어요.
조금 더 뒤로 젖힐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됩니다. 조금 그 점이 아쉽고, 어쨌든 이제 전면부 디자인을 한번 볼까요? 송풍구 특이하죠. 작동 방식, 일단 디자인, 여기에도 이렇게 널링 디자인 들어가 있고 열고 닫는 널링이라고 방식인데 이런 거를 이 표면을 이렇게 가공을 해서 질감을 부여하는, 요즘 고급차들은 다 여기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컵홀더도 높이 조절이 가능하게 돼 있네요. 좀 뭔가 더 부피가 있는 걸 넣고 싶을 때는 눌러 놓고, 나눠서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누르면 슬라이딩해서 올라오는 방식으로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충전 기능은 캐딜락은 다 이런 식으로 세워서 꽂아 놓는 방식으로 항상 디자인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앞쪽에도 캐딜락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 디테일이죠. 그냥 잘 보이지 않는 곳인데 이렇게 화려하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트레이도 굉장히 넓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차키는 뭐 딱히 특별할 것 없는, 차키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조 장치 물리 버튼들이 이렇게 실버 컬러로 쭉 들어가 있고요. 터치감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송풍구가 아예 통으로 크게 되어 있어요. 시트 마사지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고급차에 없으면 아쉬운 기능이죠. 셀렉터 버튼이 이렇게 벤츠처럼 이 위에 달려 있습니다. 당연히 이쪽 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고, 그 위에 달려 있는 게 편하죠. 벤츠처럼 사용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디지털 룸미러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내리면은 전통적인 그런 룸미러, 당기면 디지털 룸미러. 디지털 룸미러는 사실 SUV의 필수죠. 짐을 많이 싣거나 어떤 악천후가 있을 때도 시야를 깨끗하게 확보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 33인치 계기판인데 굉장히 큰 데다가 커브드예요. 커브드 곡선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굉장히 단가가 높은 그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고요. 저희가 5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주행 가는 거리 426km고요. 전비는 3.7km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주차 보조 기능 들어가 있고, 주차와 출차가 다 가능하네요. 네. 그 다음에 자, 드라이브 모드, 투어. 드라이브 모드가 바깥쪽에 물리 버튼으로 빠져 있지 않고 메뉴에서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들어가서 조금 바깥에 물리 버튼이 없죠? 네, 없어요. 주행 모드 선택하는 버튼은 없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드라이브 모드 선택 버튼이 물리 버튼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좀 아쉽네요. 어쨌든 오늘 캐딜락 리릭을 시승을 해봤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디자인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낸 듯한 세단과 CUV의 장점을 합쳐놓은 이 유니크한 디자인, 그리고 이런 것까지 신경 썼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때때로 놀라게 되는 디테일한 인테리어가 캐딜락이라는 브랜드가 왜 럭셔리 브랜드인지를 아주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다만 1억 696만 원이라는 가격은 다소 핸디캡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리릭 시승을 마치겠습니다.